예, 세상에서 좋은 일, 잘하자고 하는 일 중에서는 그 90%까지는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100%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노력 대비 성과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완벽하게 하기가. 물론 이 완벽을 하기가 그렇더라도 100%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건축이라든지 그런 모든 안전설비 같은 거 90%까지 뭐 대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설비를 만들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완전히 꼼꼼히 이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해서 100% 하기까지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90%에서 90%까지는 쉽게 나오는데 요 10%를 올라가는데 요거에 엄청나게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가 반드시 꼭 필요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어린이 복지라든지 꼭 어린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소위 자기 환경이 있죠. 뭐 금수저 의 사람들이 있고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지만 흙수저라는 말 이거 동의 안 합니다. 흙으로 어떻게 수저를 만듭니까? 아마도 이제 그 녹슨 숟가락이 흙에 파묻혀서 그냥 시커멓게 녹슨 거 그런 거 숟가락을 쓰는 그래서 흙수저 얘기한 모양인데 그래서 오히려 검을 흙자 해가지고 흙수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를 가진 사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태어나서 환경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과 어느 정도 그 사회복지라든지 이렇게 뭐 생활의 어떤 뭐 여건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 보충해 주는데 웬만한 정도까지 90%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웬만한 정도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제도에서 무슨 뭐 부유층 사람들이 과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과외보다는 학교 수업 위주로 실제를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학교 환경이 아주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고 큰 차이가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게 그런데 아주 그렇다고 해서 흙수저 생활의 환경이 안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금수저 생활 환경이 좋게 태어난 사람하고 100% 완전히 그냥 차별이 없게 하기 만들려면은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그러니까 입시제도 같은 데서도 그렇죠. 이제 금수저 이런 사람들은 과외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방 학습도 분위기도 좋아서 이제 대학 입시를 통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흙수저 어렵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학교 공부에도 부실하고 집안 공부 환경도 나쁘고 그러니까 똑같이 공정하게 시험을 봐도 흙수저 이런 사람이 조금은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평등하게 하겠다고 뭐 그냥 소외계층 할당 무슨 할당 각종 뭐 할당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비대칭 그런 시험 이런 걸 또 강조하는 게 측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100% 평등해집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서 요행이 어떻게 맞아떨어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것은 이 정정당당한 실력이 아니고 결국은 이 실력에 의한 이제 평가, 공정한 평가 이거의 의미도 사라지고 이렇게 100%를 굳이 채우려고 하는 거 이런 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런 90% 100% 문제를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예, 그것은 최근의 세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곧 야당이었다가 여당 대표이 될 사람하고, 예, 장애인 연대하고, 이제 어떻게 말싸움이 붙었죠. 이제 꼭 굳이 이제 야당 대표가 전 상태에서 책임져야 될 상황도 아닌데 아마 이슈 메이킹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쪽에서도 자꾸 메이킹을 해가지고 또 무슨 혐오 약자 차별 이런 프레임으로 보려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근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이동권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 가지고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영국의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곳에 돼 있긴 한데 일부 아직 안 돼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통행량이 적고 이제 아마 그런 곳, 그런 곳에. 근데 그런 곳까지 완벽하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결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인데 이동권 문제. 장애인이 물론 자연 상태에서는 물론 이동에 문제 있는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단지 무슨 농아인이라든지 뭐 그런 그러면 빼고 농아인도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동에 문제가 있죠.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쨌든 맹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대표적이죠. 그런 분들의 그 이동 문제를 이제 비장애인과 이제 자연 상태에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것을 이동권의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이제 해놨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야말로 90%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됐는데 이거 100% 장애인이 그야말로 그냥 어느 오지 상간 벽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고속도로 뭐 고속버스로 지방을 가든 뭘 가든 간에 그냥 예, 고속버스도 전부 장애인석을 만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딜 가든 간에 100%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하자. 이거는 또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복지가 되지만은 나머지 이게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이 엄청나게 힘든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물론 이거 자체인지 어떤 이슈 메이킹 뭐 정치인지 그건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이 대강의 상태에서 완벽한 이동권에 있어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완벽한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좀 무리가 있는 그것이죠. 이제 90%, 7, 80%인지 90%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 나머지 이걸 꼭 완벽하게 100% 하기 위해서. 그럼 이 100%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근데 지금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이제 컴퓨터로 일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반인도 많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재택근무나 비재택근무를 가리지 않고 직업을 찾으면은 그만큼 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은 그 100%의 편의를 어느 정도 희생해서 재택근무라든지 비교적 이동이 많지 않은 그런 직종을 택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마사의 경우도 어디 출퇴근을 많이 글쎄 어느 정도는 집에서 출퇴근할지 모르지만은 한 장소에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동이 많지 않은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받으면서 이렇게 택하는 거 그런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적인 직장을 상대로 덜 받는 거. 물론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사정, 형태, 신체적인 기타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는 이제 가정 형편의 그런 것 때문에 흑수저가 불리한 것도 얘기했고, 지금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불리한 것, 이런 것들을 그럼 어느 정도 감수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 이것을 그럼 온몸을 부정하고 100% 평등을 해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진보 보수 이런 것이 또 나오는데, 인간 영혼 본질은 당연히 평등하게 만들어졌죠. 이제 지상에서는 평등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 자기의 어떤 그 지상에서 배우고 갈 그럴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생 환경이 다릅니다. 탄생 환경이 달라가지고 그 다른 환경에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게 빈부귀천이 다르게 태어나고 신체 조건도 좋고 불리하고 뭐 튼튼한 사람, 왜소하고 약한 사람, 극단적으로 또 이제 장애인의 경험 이런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 환경들을 그러니까 진보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인간의 이제 영혼과 인간 이 우주 온 세상이 충분히 진보해서 이제는 즐길 때가 됐으니까 어떤 지상에서의 태어난 조건보다는 영적인 그런 존재 자체를 생각해서 이제 이 탄생 환경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존재 그 자체로 이제 인정받겠다. 이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비주류가 주류가 되기 위한 구실 수단으로서 진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진보라는 그 자체는 인간이 모두 상당히 그야말로 영적 진보가 돼서 그 지구상의 수련이 그다지 더 필요가 없으니까 영적인 상태 그대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남자의 몸이었어도 생각이 여자면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인정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수술을 했는지 그 남자가 여자 수영 대회에 나와서 1등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걸 한다. 그러니까 남녀도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빈부귀천 그런 거에서도 현실적으로 차별을 없게 만들자 이거죠. 자기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보다 불리한 것을 하나도 없게 일도 없게 그렇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경우도 일반인의 경우에 보다 하나도 불리한 것이 없게 하도록. 그런데 이 보수적인 관점은 뭐가 다릅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세상의 탄생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진보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탄생 환경, 빈부귀천 이런 남녀노소 노소야 이제 한 일생 중에 교대하는 거니까 남녀 이런 것도 이런 신체 환경 조건의 탄생의 다름을 인정해서 그것이 각각 그 조건 하에서 수업을 받으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쳐가지고 빈부귀천 남녀 노소 이런 것들을 전부 대학의 하나한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자기가 어느 과목을 듣고 있는데 교양 과목을 듣고 있는데 야 너 전공 과목도 들어야 된다 하고 그때 걱정하진 않죠. 그 시간에는 그거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 교과목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과목에 전념하게 만드는 거 자기가 현생에서 맡은 이번 생에서 맡은 그게 전념하는 것이 이제 지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빈부, 가난한 그건 정도 어느 정도 인정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도 이제 어떤 불평이 있어도. 그런데 이 장애인의 경우는 사실상 절대적인 불리함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물론 빈부도 불리한 거지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덜하죠. 이제 장애인 같은 건 절대적인 불리함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도대체 이걸 그냥 어떤 하나의 교과목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가라. 이런 건 사실 이 보수주의 말이 좋아 그렇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참 인정하기가 참 거북하고 말하기가 참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꼭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정말 완전히 세상이 완전히 진보가 돼가지고 심판날이 나와가지고 세상이 끝난 경우가 아니라면은 세상의 어떤 존재의 상태에 이거는 계속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태어나든 세상의 어떤 모든 사건 일들도 신의 뜻은 언제나 옳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도 다가 신의 뜻. 그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소경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두고 제자가 물어보죠.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번에 보이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하고 거기서 고쳐줌으로써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이제 증명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장애 정도가 아니래도 자기가 어떤 뭐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자기가 꼭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고집을 피울 건 아니죠. 그리고 학습 능력이 좀 이제 어떤 학습을 위한 끈기가 적은 사람이 자기가 꼭 대학 교수 같은 거에서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길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 이제 축구나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독일의 지금 계속 젊은 감독 그 사람도 그렇고 축구 선수로 이렇게 20대부터 물론 시작하죠. 그래서 27세 내지 28세 이때 전성기대에서 30세 정도까지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은데 한 23세나 그때쯤에 그러니까 어떤 부상을 당해가지고 부상에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격렬한 운동선수는 불가능하죠. 혹은 그 이전 나이에 그랬던가 어떤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걸 쓰는데 아주 너무 일찍 된 나이로 이제 운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선수 생활을 못하고 이제 좀 실의에 빠질 수도 뭐 실의에 빠진다기보다 다른 길을 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자기가 일찍부터 감독 그 길을 걸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유능한 감독으로 나선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신의 어떤 여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 불평만 하지 말고 자기가 이제 25세 한창 나이에 이미 이제 축구를 못할 상황이 됐어요. 좋아하는. 그럴 때 자기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지도자 수업을 해서 그쪽 길로 나아간다. 이건 자기의 여건을 이제 다르게 자기네 이번 인생 수업에서 이제 그걸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동에 불리한 사람들이 굳이 뭐든 이 러시아어 때 그냥 이렇게 막 시달리면서 퇴근하고 그러한 꼭 이동이 필요한, 물론 임금은 더 높고 그런 직종들도 많겠지만은 그런 직종을 꼭 굳이 택해야 할 것인가? 그걸 택하지 않고 임금이 좀 적더라도 조용히 좀 자기 생각을 하는 그런 직종, 그런 걸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좀 여건에 따른 자기의 어떤 진로, 그거에 대한 변경, 그런 융통성,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극한 투쟁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안 일어나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음으로써 마무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영성 그런 책에서 보면은 이제 정말 장애인으로 탄생 이전에 이미 합의를 하고 태어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어떤 소년 아주 그냥 거의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심장이 약하든지 어쨌든 간에 거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한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영적으로 이게 너무 추적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클 뉴턴 박사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생에 지나치게 좀 난폭하게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너무 난폭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자기의 영혼을 좀 더 차분하게, 그러니까 난폭하게 자꾸 충동질하는 그런 영혼인데 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좀 이제 신체에 이제 가둬 있는 상황을 좀 견디는 그런 인생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만큼 인생 수련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의 수업은 어떤 차분함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분한 자기 그걸 찾는 것인데 다시 또 예를 들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많은 분들 기억도 되게 날 겁니다. 남아공의 이제 스프린터 달리기, 이제 발에 이제 쇠를 무릎 이하에 가지고 달려가지고 장애인 체전은 물론이고 일반인 체육대회에서도 오히려 일반인보다 빠르게 나와서 일반인 대회 실점도 하려다가 이제 어떤 도구라서 그건 안 된다로 나오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반인보다 못지않게 이제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운동가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일반인과 못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물론 이 유명세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은 그런데 그때 한참 칭찬을 받고 그러다가 지금은 세계인의 뇌리에서 사라졌죠. 그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이제 총으로 쏴서 살해한 사건. 고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살해 사건 이건데 이 총등한 것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집안에 그렇게 이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도 있지만은 총으로 쓰는 그런 스포츠도 즐기고 하여튼 모든 격정적인 운동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를 극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방해되는 그 장애를 극복해서 어떤 일반인 못지않은 그런 성취를 이루는 건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수업이고 굉장한 성과로서 이제 칭송받을 일이지만은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모든 것을 그러니까 70% 100%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7, 80%까지 이제 극복해서 이렇게 삶에 큰 지장이 없게 그렇게까지 극복했다는 건 물론 칭찬을 받는 것은 만한 그러한 훌륭한 일이지만은 100% 이제 꼭 필요하지 않은 오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그냥 이제 격정적인 오락도 다 하고 이런 피스토리우스는 그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걸 왜 격정적인 오락을 했냐? 결국은 이 사람도 탄생 이전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전까지 격정적인 생활들을 많이 했죠. 예. 격정적인, 그리고 난폭한 기질도 많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완화하고 좀 절제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번 생에서 그런 이제, 장애를 안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단계, 극복하는 단계에서, 그것까지는 어떤 이제, 영적인 단련이 되지만,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을 다 그냥, 꼭 필요하지 않은 오락까지도 다 이제 일반인과 같이 하려 한다는 것은, 이번 생에 있어서, 먼저 생보다 더 차분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차분하게 자기의 어떤 격정적이고 난폭한 성격을 다듬고, 이런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그냥 빨리 이동하고, 모든 걸 다 빨리 하고, 그냥 힘들고, 거친 운동도 다 하니까, 어떤 자기의 그 격정적이고 그런, 그냥 막, 그냥, 그런 스트레스를, 그냥 막 해소를 해요. 다 일반인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격정적인 스트레스를 좀 차분하게 이제 억제하고 그런 수련 같은 거를 거의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생에, 그러니까, 이런 난폭한 이제 투쟁,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전 역사 시대에 싸운 거죠, 전쟁. 전쟁을 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칼로도 싸우고, 뭐, 총 싸움도 벌써 몇백 년 역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그대로 남아가지고 집안에 총기들을 잔뜩 갖다 놨고, 총기로 그냥 탁 갈겨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 쾌감, 그거를 잊지 못해가지고, 밤에, 물론 고의가 아니라고 가정할 때의 일입니다. 밤에 으슥하게, 근데 누가 침입한 것 같아. 아직 누군지는 잘 몰라. 그런데, 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면서 탁, 그래가지고, 득 갈기는, 그러한 이제 난폭성, 그거를 결국은 표출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일반인과 100% 꼭 똑같게 하자는 거, 이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 80%, 90%까지 이렇게 자신의 문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좋대? 그것은 이 100%를 하려는 이런 전혀 어떤 의미가 없게, 자신의 불리한 여건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영적 성장에 이렇게 큰 도움이 그렇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싶은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자신이 가난한 거를 전혀 그냥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마음대로 쓰는, 마치 부유한 집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고 자꾸 100% 그렇게 되고 싶다고 자꾸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부유한 사람하고 똑같이.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그러니까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제 자기가 쓰고 즐길 돈을 이만큼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걸 본뜨려고 이제 똑같이 100% 본뜨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부정한 사람 방법을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남자인데 성격인데 여자로 태어났다. 여자 성격인데 남자로 태어났다. 이것도 100% 그렇게 한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리수가 성전환에서 여자가 해서 여자로 인정받고 여자로 인정처럼 완전히 여자처럼 되려고 자꾸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별로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다음 생에 다시 남자로 태어나서 다시 그 수업을 받으라고 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여성적인 성격을 남성으로서 편견을 극복하고 이제 견뎌내고 60, 70%까지는 극복해보고 그런 것이라면 더 영적 성장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모든 여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삶의 어떤 의미를 가져야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것은 이제 어쨌든 자기 탄생의 부정이죠. 자기 탄생의 부정이라는 것은, 즉, 신의 뜻은
모든 것이 옳다인데, 신의 뜻은 모든 것이 옳다인데, 탄생은 모든 것이 옳다. 탄생 조건은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것처럼 탄생은 모든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의 뜻은.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여건, 선천적이든 중간에든 아무리 불리한 여건이라도 이것을 물론 더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당장에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저도 이제 다 여러 가지로 겪으니까 다 알죠. 이제 하지만은 그것을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는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